폐의식 전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제2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의식과 제2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제2식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제2식 수술의 성공률, 생존율, 제2식 후 회복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의식은 말기 폐질환의 유일한 치료 방법으로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시행이 되기 시작이 됐습니다. 최초의 폐의식은 1963년도 4월에 제임스 하디 박사님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셨고 이때는 58세 남자가 왼쪽 주기관지에 종양이 생기면서 호흡곤란이 발생을 했는데 마침 그 병원의 응급실에 심정지로 도착한 이제 뇌사 기증자가 있어서 그 기증자의 왼쪽 폐를 그 일측 폐이식을 통해서 폐이식 최초의 폐이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수혜자는 18일 동안 생존을 했고 이제 신부전 그러니까 콩팥 기능 부전이 오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여 년 동안에 걸쳐서 폐이식 수술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였고 최초로 성공적인 폐이식이라고 이제 기록이 된 사례는 1983년도에 캐나다 토론토 병원에서 진행된 폐이식입니다. 당시 수혜자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진단된 58세 남자 환자였고 오른쪽에 일측 폐이식을 시행을 하였고 환자는 수술 6주 뒤에 퇴원하고 3개월 뒤에 직장에 복귀하였고 7년 동안 생존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로 폐이식은 많은 발전을 거듭했고 2023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7만 6천 건 정도의 성인 폐이식이 이루어졌고 2010년도 이후로는 증가돼서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6천여 건의 폐이식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까지 약 1,380건 정도의 폐이식이 시행이 됐고 최근에는 연간 약 200건 정도의 이식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고형장기 뇌사 이식 건수 중에서는 폐이식은 한 10에서 15%를 정도를 차지하는 이제 빈도가 많이 높지는 않은 질환입니다. 폐는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외부 공기에 노출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아직 극복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이제 감당해야 되는 합병증도 많아서 이제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세계 심폐이식학회에서 보고되는 폐이식 환자의 이식 후 평균 생존 기간은 성인에서 약 6.2년 정도고 5년 생존율은 약 6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장기적인 폐기능 저하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앞서서 이제 김소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폐이식 후 약 5년 이내에 약 50% 정도 환자에서 만성 거부 반응이 발생하게 되고 이식 후 10년 이내에는 약 80%에서 만성 거부 반응이 발생합니다. 만성 폐 거부 반응 등으로 이식폐의 기능이 감소하면 치료의 한 방법으로 재이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제 2022년도에 마찬가지로 전 세계 보고에 따르면 2017년도까지 약 1,600건 정도의 재이식이 있었고 2007년 이후에 약 연간 200건 정도의 재이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폐이식 환자의 3에서 5% 정도에서 재이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환자에서 언제 재이식이 필요해지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생존함에 따라서 이식한 폐에 점진적인 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그러한 기능 저하가 비가역적으로 발생했을 때 재이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중요한 재이식의 원인은 앞서 나왔지만 만성 거부 반응, 만성 이식편 부전이라고 하는 또는 클라드라고 영어로 말하는 만성 이식편 기능 부전이 가장 흔한 재이식의 원인이 됩니다. 이 만성 거부 반응은 BOS 혹은 폐쇄성 기관지염 증후군이라고 하는 형태와 RAS 제한성 동정 이식 증후군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히 다제내성균에 의한 반복적인 폐감염에 노출될 경우 그리고 이식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1차 이식장기 기능 부전이라고 하는 이제 수술 직후의 합병증 등에 의해서도 이제 이식판 기능 부전이 심각하게 발생하면 재이식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드물지만 외과적 슬기 문제로 인해 기도 협착이나 혈류 장애, 또 폐 조직 괴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재이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복잡하지만 결국 정리하자면 이식
이식한 장기 자체에 발생하는 거부 반응 더하기 이제 감염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식받은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면 재이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미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이식과는 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만성 거부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거부 반응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BOS라는 폐쇄성 기관지염 증후군의 형태와 RAS라고 하는 제한성 동종 이식 증후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김소희 교수님과 같은 사진을, 이게 중요한 사진이라서 이런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BOS 폐쇄성 기관지염 증후군의 경우에는 만성 거부 반응의 약 70%에서 발생하고,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기관지 자체에 침윤되면서 이 작은 기관지들의 섬유화와 폐쇄가 발생을 해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반복적인 폐렴이나 위식도 역류 질환 등도 이 BOS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AS, 제한성 동종 이식 증후군의 경우에는 만성 거부 반응의 약 30%에서 나타나고, 이제 면역 반응을 일어나는 것은 똑같지만 기관지가 아니라 폐 실질 자체에서 면역 반응으로 인한 섬유화가 발생하면서 폐 자체의 탄력이 감소하고 폐가 팽창해서 발생하는 형태를 이제 RAS, 제한성 동종 이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도 약간 다른 모양인데요. 이제 이렇게 폐가 좀 쭈그라드는 형태로 나타날 경우에 RAS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한번 거부 반응이 발생하면은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 3년 이내에 사망한다 이런 보고들이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면역 억제제가 많이 발전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가능하지만 이제 광선요법 같은 치료들이 개발 중에 있어서 이 개발된 치료들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좋은 이제 결과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이 진단법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이제 이러한 만성 거부 반응은 폐 조직 검사가 가장 확실한 진단법이지만, 이제 기관지경으로 하는 폐 조직 검사는 진단의 민감도가 낮고 진단이 잘 되지 않고, 만약에 수술로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전신 마취하고 폐를 절제하는 수술 조직 검사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조직 검사보다는 폐기능 검사로 진단을 하고 CT 소견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최소 3주 이상으로 2번 이상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제일 좋은 값을 환자분 자신의 기저값으로 설정을 하고, 그 기저값에서 폐기능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평가를 해서 만성 거부 반응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기능 검사 수치가 기저 대비 20% 이상 감소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또한 앞서 살펴봤던 만성 거부 반응이 알려져 있는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호흡곤란이 진행되면서 일상생활 장애가 오고, 그리고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고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재이식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이제 요건들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이식을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재이식을 결정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평가가 필요한데요. 먼저 이제 재이식을 했을 경우에 전신 상태가 수술에 견딜 수 있는 상태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이나 다른 감염들이 치료 가능하거나 안정적인 상태여야 하고, 또 악성 종양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학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첫 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를 잘 복용하였는지, 이제 감염 관리에 대한 지침들을 잘 따라주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심리적, 사회적 지지 체계들, 보호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 환자분이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들이 계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수술 준비와 회복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재이식의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없지만 대부분 이제
대부분 여러 문헌을 확인을 하였을 때 재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약 50대 중반이고 재이식을 받은 전체 환자의 5에서 10% 정도, 10에서 15% 정도만이 이제 65세 이상 환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다 평가를 한 후에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폐이식 다학제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재이식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이식 수술은 정말로 더 어려운가요? 많이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수술의 난이도는 정말로 증가합니다. 첫 번째 이식을 하게 된 후에는 이식 주변으로 이제 유착 그리고 상처 조직, 흉터 조직들이 생성이 되면서 이제 박리가 어렵고 수술이 필요한 기관지나 혈관 등에 접근하는 것에 이제 난이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또 박리 과정 중에서 수술 후 출혈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출혈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수술 중 심폐 기능의 저하 가능성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여러 가지 수술 후 합병증의 빈도도 재이식 후에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미 첫 번째 이식 후에 면역 반응이 생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식 후 거부 반응 발생률 또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외과 술기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약물을 포함하는 수술 후 관리들이 이제 관리들의 어떤 전략이 향상돼서 수술 성공률 및 초기 생존율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재이식 후 면역학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좀 더 알아봅시다. 왜 재이식을 하면은 더 이제 환자분 거부 반응 등의 발생 가능성이 더 증가하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감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습니다. 감작은 이제 이식이나 수혈 등에 의해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면은 그 면역 체계가 외부 어떤 물질들을 공격하는 항체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식 후에는 이러한 항체가 미리 생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이식 후에 이 항체들이 다시 두 번째 재이식을 한 장기를 공격하는 거부 반응의 발생 유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식 후 재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약물이나 또는 혈장 교환술로 이루어지는 탈감작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탈감작 치료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이식을 하면서 새로운 장기가 들어가면은 다시 그 새로운 장기에 대해서 우리 몸이 감작이 이루어지면서 항체들이 생성이 되어 다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이식 후에는 어떤 면역 억제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분 개인에게 잘 맞추어져 있는 면역 억제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에 더불어서 만약에 우리 환자분이 첫 번째 이식하였을 때 면역 억제제에 대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보였거나 면역 억제제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도 또한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전에 다른 감염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도 이제 재이식 후에 중요한 고려 항목이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재이식을 진행하고 난 뒤에 기본적인 회복 과정은 최초 이식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중환자실 치료 기간 일주일 정도를 포함해서 평균 입원 기간은 한 달 정도가 되는데 환자분의 컨디션에 따라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수술 후 일주일 이내에 폐기능이 안정되고 약물 투여 상황이 이제 조정이 돼서 일반 병실로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일반 병실 이동 후에는 감염 관리와 재활에 치중한 이제 수술 후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이식과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면역 반응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면역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이식 후 집중적인 면역 억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특히 초기 수개월간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검사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앞에 첫 번째 1년에는 이렇게 빨강 색깔로 진하게 표시되어 감염 위험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폐렴, 상기도 감염, 피부 감염, 요로 감염 등이 우리 환자분들의 중요한 힘들어하시는 감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재이식과 최초 이식 사이의 생존율과 예후를 비교하면 단순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건 2019년도에 이제 세계 심폐이식학회에 보고가 된 내용인데 최초 1년간 생존율은 최초 이식 시에는 약 90%인데 반해 재이식의 경우에는 약 70%이고 5년 생존율 또한 문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최초 이식의 경우에는 50에서 60%인데 반해 재이식의 경우에는 약 4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드, 그러니까 만성 거부 반응으로 재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1년 생존율이 약 85%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 최초 이식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조기 이식편 부전으로 빠르게 재이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재이식 후 1년 생존율이 50% 미만이라서 이제 재이식 대상자 선정에 신중함이 필요하고 재이식의 원인에 따라서 생존율에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명히 재이식의 성적이 좋아지고 있고 많은 발전들이 있지만 여전히 재이식은 이제 만성 거부 반응이나 만성 이식편 부전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제 최대한 현재의 폐를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앞서 여러 선생님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지만 면역 억제제 복용력을 잘 지키고 감염 관리 유의사항들을 잘 따라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이제 결국 의료진들은 우리 폐이식 환자분들이 좀 더 오래 그리고 좀 더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이식 후 장기 동안 외래를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제가 얼굴을 뵐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잘 해오신 만큼 앞으로도 같이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한 만약에 이제 상황이 악화돼서 재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저희 의료진은 언제나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희망을 잃지 마시고 최선의 경과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